수학이 정석 좋아요. 수학의 정석 좋아요. 수학이 정석 좋아요. 수학의 정석 좋아요. 수학의 정석 좋아요. 최고예요. 대박. 안녕하세요. 17단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의 내용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맞춰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까지 나오니까 그래도 좀 다른 단원보다는 여기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정식은 문자를 포함한 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항등식이 아닌 걸로 문자를 포함한 등식인데 이걸 x좌표, y좌표로 표현된 좌표 평면에 이제 그래프로 그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연습을 많이 해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그렸었죠. 자,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x의 계수 a는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고요. 뒤에 더하기 b는 y절편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틀린 내용 아니고요. 박스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양이 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음이 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y는 b 이런 식으로 써지죠. y는 b 이러면 상수함수가 됩니다. 1차 함수가 아니고. 자, 그 다음 여기 a를 탄젠트 세타라고 나타내는데 기울기는 보통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한번 써서 설명을 해보겠어요.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y절편이 1인데 기울기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봤을 때 이 2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여기 y절편이 얼마예요? x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0으로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탄젠트 세타는 밑변 2분의 1의 높이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가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이다, 음이다, 0이다. 이거는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 보기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 푼 다음에 화면을 잠시 멈췄다가 다 푼 다음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ax 더하기 b의 y 더하기 c 이퀄 0의 그래프. 이거 직선의 방정식인데 보통 편하게 그리려면 x에 0 대입했을 때 y값, y에 0 대입했을 때 x값을 좌표축에 표시한 다음에 쭉 연결을 하면 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 예를 들어 x 더하기 2y 플러스 4 이퀄 0이다 했을 때 좌표축이 있단 말이에요. x가 0일 때 y는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 다음에 y가 0일 때 x는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 나왔습니다. 이렇게 둘을 쫙 연결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식에서도 확인되지만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a나 b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b가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c 해가지고 세로로 쭉 선을 그은 거죠. x축의 수직인 걸로. 이거 함수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함수의 개념이 뭐였죠?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져야 합니다. y의 값이 다른 거랑 같아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의 값만 정해져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값이 정해지거나 값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x가 0일 때 y값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x가 마이너스 a분의 c일 때는 y값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게 됐죠.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a가 여기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에서 a가 0이었을 때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c 해가지고 옆줄 쫙이 되죠. 이건 함수 맞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다 하나의 함수값을 갖게 되는 항상 일정한 함수값을 나타내는 상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보기 3번 한번 직접 그려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1번을 볼게요. 기본 1번을 봤더니 기울기가 양수인데 x축과 이루는 예각이 60도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60도 해가지고 루트 3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루트 3이다. 그 다음 y절편이 1이다. 그랬을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의 식 있잖아요. 이거를,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이제 고쳐보자. 여기 고쳐놨네요. 그러면 a 마일이 얼마라고요?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그랬죠. 여기 루트 3이다. 이 얘기고, b 마일이 b 마일가 y절편인데 이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b는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봤더니 직선의 식이 나와 있는데 x 앞에 개수만 a로 미정계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x축 y축하고 둘러싸여서 만든 도형은 뭐 직각삼각형일 텐데 양수 a를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x가 0이었을 때 y가 2 나온다. 그래서 y절편이 2라는 거를 알고서 그려야겠습니다. y절편이 2라는 거를 알고 그려야겠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음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됐죠. 근데 도형의 넓이가 16이다 그랬으니까 높이가 2면은 밑변은 얼마가 돼야 돼요? 16이 돼야 하는데 x절편이 a분의 4라서 a분의 4가 16이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4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다를 때는 교점이 하나가 생긴다. 그래서 한 쌍의 연립방 정식을 풀었을 때 한 쌍해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y절편은 같지 않은데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평행하게 돼서 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죠. 연립방 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같으면 두 직선이 일치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입니다. 그 다음에 잘 기억해놔야 하는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이 됩니다. 교점 하나인데 그게 해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수직이 된다는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수직이 되는 거에 관한 증명은 여기 어드바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y는 ax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수직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y는 a-x라고 놨습니다. 점 a의 좌표를 1,a, x가 1일 때 y가 a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1,a 다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네요.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죠. 수직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뭘 이용한다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5a의 제곱은 뭐가 되죠? 1 플러스 a 제곱이고 5b의 제곱은 1 플러스 a 다시의 제곱입니다. 얘네 둘을 더하면 자, ab의 길이는 a 빼기 a 다시인데 요거의 제곱이랑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a 다시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게 돼요. 보기 1, 2번도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다 풀겠습니다.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 그 네모 2번 볼게요. 자, 네모 2번에서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식이 나왔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에서 자, x의 개수비, y의 개수비가 같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나서 해가 한 쌍이 됩니다. 소위에게는 기울기가 다를 때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얘네가 다르다 하게 되면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인데 x의 개수비, y의 개수비는 같지만 상수의 b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는 모두 다 같다인데요. 수직이다는 뭐냐? a 더하기 bb의 합이 0입니다. 0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겠어요. 자, 왜 그러냐?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시작이 됩니다.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자, 마마는 플러스 되겠고요. 그러면 분모에는 bb-의 곱을 우변으로 이제 곱해가지고 양변을 곱해서 우변에는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bb-죠. 그리고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이와 같은 관계식 만들어지겠네요. 보기 3번도 잠시 멈추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적용되는 내용이 그 기본 문제 17-2가 되겠습니다. 두 직선이 나와 있는데 평행할 때는 x의 개수비만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의 b는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한 때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근데 서로 수직일 때는 a 더하기 bb-의 합이 0이 된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괄호 3번 같은 경우에 푼다면 a-3 더하기 a-3 곱하기 4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뭐 a 값을 구하는데 a-3이 마침 공통인수로 보이죠? 그래서 a-3에 a 풀 4 이퀄 0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때요? 2차 방정식의 답으로 마사하고 3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 뭐 그냥 1차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x축의 수직인 선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자로 포함하면 등식인데 항등식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x절편이 a고, 자, 뭐 x축의 수직인 거, 이거 x는 a다, 뭐 이렇게 나타냈네요. 그 다음에 뭐 y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데, y축은 x는 0을 얘기하고 x축은 이제 뭐예요? y는 0을 의미합니다. 자, 그건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도 한번 꼭 풀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모 이번에 기울기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y-y1 m 괄호 x 빼기 x1 이렇게 써도 되고, y1을 이항해서 y는 m x 빼기 x1에 더하기 y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가 지나가는 점이네요. 자, 이렇게 쓴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m이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y는 m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대입을 하는 겁니다. 등식 성립하겠죠. y1은 mx1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b가 뭐가 되죠? y1 빼기 mx1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다시 재정리해서 쓰겠어요. y는 mx, b를 이걸로 고쳐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m으로 묶어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았으면 요 지금 써준 이 유도 과정을 잘 책에다가 쓰겠습니다. 책에다 잘 써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자, 물론 이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갔더니 나와 있지만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내가 써봐야 내게 됩니다. 보기 2번은 적용하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겠어요.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기울기 써놓고 x1, y1 적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점이 x1, y1, x2, y2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쉽죠? 이거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 하면 되죠. 요걸 기울기로 적용하고 역시 x1, y1을 지나는 직선으로 식을 쓰면 답이 잘 나옵니다. 자, 보기 3번 얼른 잘 적용해서 풀어보겠어요. 다 풀었으면 네모 4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x절편과 y절편이 나와 있을 때 직선의 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x절편 a, y절편이 b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 이퀄 1로 쓰면 됩니다. 분모 분자에다 각각의 x절편, y절편을 쓰면 되는데 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x절편 a, y절편 b로 해서 그림이 직선이 그려져 있죠. 자, 여기서 기울기는 뭐가 돼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주면 되겠죠. x 변화량은, 자, 기울기의 개념이 아직까지 흐릿한 학생인데 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 증가량으로 하면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서 x 변화량으로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러면 헷갈리질 않아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두 점이 있었을 때 x1, y1과 x2, y2가 있다면 x의 변화량은 뭐예요? x2 빼기 x1분의 또 y의 변화량은 y2 빼기 y1이다. 이렇게, 자, 뒤에 점을 하나 뭐 잡아놓고 앞에 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x절편분의 y절편에다가 부호를 바꿔준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0,b와 a, 0인데 여기서 기울기는 x 변화량이 a고 y 변화량이 마비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적용하고 여기가 y절편이니까 직선의 식이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죠. 이렇게 써놓고서는 양변을 b로 나눠 보겠어요. 그럼 b분의 y 마이너스 a분의 x 이퀄 1이죠. 얘 이항해 주니까 어때요? 원하는 식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을 박스에 있는 거 다 외워줘야 합니다. 보기 4번 얼른 풀어보겠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17-3인데요. 기울기 양수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가 됐죠? 1이란 얘기죠. 이게 x축인데 45도 이루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45도 1이죠. 탄젠트 값이 얼마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4를 지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식을 쓰죠? y는 기울기 x-2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쓰면 된다 이 얘기죠. 자, 다음에 괄호 2번입니다. 평행하대요. 그럼 기울기 같다는 얘기죠. 기울기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점 나와 있으니까 식 쓸 수 있습니다. 괄호 3번에 두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대로 기울기가 아니라 이거의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괄호 3번에 2,4에 6,5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1이죠. 그럼 이거의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니까. 그리고 또 점이 나와 있습니다. 기울기 나왔는데 점 나왔으니까 식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연립해서 교점부터 구해줘야겠네요. 기본 4번입니다. 자, 괄호 1번에 이게 x는 2, 그 다음에 이게 y는 1이라고 할게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겠네요. 요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요것도 있는데 둘 다 공통은 지나가는 점이죠. 2,1을 지나는 거고 빨간 선은 기울기가 1인데 보라색 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볼게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외심의 좌표를 구할 때 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A가 0,4고 B가 3,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려니까 일단 중점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중점 M은 평균을 내면 되죠. 2분의 3이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수선인데, 자, AB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3분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럼 y 빼기 2분의 5, y 빼기 y1, 기울기 괄호 x 빼기 x1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문제를 잘 읽고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x절편 y절편의 절대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절대값이 같다. 근데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습니다. 부호가 반대래요. 그러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y절편 플러스 x절편 마이너스, x절편 플러스 y절편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두 종류가 가능해요. 그런데 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는 몇 사분면 위에 있죠? 2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게 맞고 밑에 건 안 되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이다 생각을 하면 y 빼기 4에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 정리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책에서는 뭐 x절편 a, y절편은 마이너스 a라고 놨는데 이거보다는 선생님이 적어준 이 풀이를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본 5번인데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데 x좌표는 현재 다 다른 걸로 보이고 y좌표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상수함수를 만들거나 뭐 세로로 쭉 그어지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거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y좌표 다르고 x좌표도 다른 걸로 보였다 이 얘기죠. a가 1,k, b가 k, k-2, c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한 직선이 있게 된다는 얘기는 AB의 기울기하고 BC의 기울기가 어떻다?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써야 돼요? K-1분의 K-2에서 K를 빼니까 마이,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K 플러스 4에서 K-2 빼니까 6이 되겠네요.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일단 마일이 되겠고 여기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자, 그래서 K는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죠.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 책에서 K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나눈 이유는 이게 그 이런 1차 함수가 아닌 형태, 그냥 일반 직선의 방정식, 그 세로로 쭉 그은 선이나 상수함수 형태로 가로로 쭉 그은 선, 그걸 좀 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17-6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7-6인데요. 세 점의 좌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A, B, C를 지금 좌표평면에 표시해봤는데 특이한 점은 A, C의 X좌표가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로 쭉 그은 선 Y는 A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여기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밑변을 AC의 길이로 보겠습니다. 8이 되는 거예요. 밑변을 8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8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AC의 X좌표와 B의 X좌표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5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얼마가 되죠? 2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색칠한 부분 Y는 A에서 잘려가지고 위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겠죠? AD는 넓이 10을 만드는데 식을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죠. 먼저 점 2는 뭐 Y가 A니까 3,A가 됩니다. 쉽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뭐 높이에 해당하는 거를 8-A로 처리할 수 있네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밑변 D의 길이입니다. 그럼 먼저 직선 AB의 식을 잘 세워줘야 돼요. 뭘 잘 세워줘야 한다고요? 직선 AB의 식을 잘 세워줘야 합니다. 요게 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구할 거냐? AB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 먼저 구해줘야겠죠. 3 빼기 마이너스 2 하니까 5분의 8 빼기 마이너스 2에서 8 빼기 마이너스 2 하니까 이제 10이 되죠. 기울기가 2가 됐다.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세워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y는 2x 플러스 2입니다.
근데 점 D는 요 y는 2x 플러스 2 위의 점인데 y좌표가 a일 때 x는 2분의 a-가 되네요. 그러면 밑변 D의 길이를 a로 표현할 수 있죠. 3에서 2분의 a-를 빼서 2분의 8-a가 됐죠.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2분의 1 밑변 2분의 8-a 곱하기 높이 8-a 이렇게 쓰면 된다 이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8-a의 제곱이 40. 그럼 8-a는 뭐가 나와요? 자, 2루트 10이 되는 거죠. 자, 2루트 10이 됐는데, 그러면 a는, 자, 일단 플러스 2루트 10하고 마이너스 2루트 10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a는 그러면 이제 뭐가 돼? 8 마이너스 2루트 10이거나 8 플러스 2루트 10인데, 잘 보세요. a가 3하고 8, 0하고 8 사이의 수죠. 근데 8 플러스 2루트 10은 0하고 8 사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놈만 맞는 거다. 이렇게 봐줘야겠네요. 잘 봐두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걸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정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하면 식을 어떻게 썼죠? y 빼기 y1에 m괄호 x 빼기 x1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2,1을 지나는 기울기 m인 직선이다. 기울기 m을 몰라요. 만약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2,1이 여기죠. 이런 직선도 가능하고 이런 직선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m 값에 따라 직선이 다 달라지는 거다. 어쨌든 이걸 전부 표현하는 방법은 y 빼기 1에 m 괄호 x 빼기 2다.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정점이 어떤 걸 의미하게 된다고요? 두 직선의 자, 여기서 정점은 의미가 두 직선의 교점을 의미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볼게요. 1번 직선이 x 빼기 y 빼기 1 이퀄 0, 2번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두 개인데 연립하면 당연히 교점의 좌표 p 뭐 2,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1을 지나는 직선인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직선 1, 2의 교점 P를 지날 수 있는 직선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그려봤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데, 그래서 2,1을 지나는 거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m에 관한 항등식을 이용해서 기울기 m에 관한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해봤다 이 얘기입니다. 자, m에 관한 항등식으로 m에 관한 항등식은 어떻게 써졌죠? m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해서 이퀄 0이 되죠. 그러면 이게 m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괄호 0이어야 하고 뒤에 괄호도 0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둘 다 0이 되는 걸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개의 직선을 이거 모두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좌표가 바로 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쓰는 거를 하나는 직선 하나에서 이퀄 0을 제외한 부분, 또 하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앞에 식도 0으로 만들고 뒤에 식도 0으로 만드는 거는 바로 뭘 의미해요? 그 xy는 교점이 되겠죠. 교점을 여기 xy에다가 대입을 하면 m에 관계없이 항상 시계값이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m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m에 아무거나 써더라도 등식은 성립하고 xy가 1차식이 됐는데 두 직선에 교점을 대입하니까 0m 더하기 0 이퀄 0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m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한대요.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 네모 박스를 봤더니 m이 실수였을 때, 자, 한 직선에서 좌변, 또 다른 직선에서 좌변, 그래서 이퀄 0을 썼죠. 그럼 이거는 m에 관계없이 이 두 개의 직선에 뭘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방식이라 m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m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m 앞에 부분 0이고 뒤에 부분도 0이다. 이렇게 써준다면 x는 1이고 y는 2. 여기가 이제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그리고 기본 7번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 7번. 자, 식이 나와 있는데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러면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m이 있느냐 없냐로 분류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m이 있네요. 그럼 앞에가 0이고 뒤에도 0이어야 한다. 그러면 봤더니 연립방 정식이 만들어졌네 해가지고 교점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교점이 마이너스 2,1, 이게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 이 두 직선의 바로 뭐다? 교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의 교점하고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 두 직선을 연립을 해서 교점을 먼저 구해놓고 이 교점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풀 수는 있었습니다. 이건 중학교 방식이고, 여기에서 지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요.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다 해서 m을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직선에다가는 m을 곱하고 다른 하나에는 안 곱하면 되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2,2를 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2를 어떻게 해줘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m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m을 대입해서 m 값을 다시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y는 마x 해서 해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좌표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건 기억은 해야겠고요. 자, 이거 잘 봤더니 하나는 직선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y절편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해서 지금 여기 그려놨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직선을 봤더니,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y는 m xy 플러스 4죠.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2,4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어차피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명확한 직선을 1사분면 부분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2사분면, 4사분면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교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그랬는데 기울기 m인 직선은 2,4를 지나죠. 그러면 1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어떤 경계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y절편에 해당하는 0,2를 지나갈 때는 기울기가 m 나오죠. m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 1인 거는 1사분면에서 안 만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커지면서 1사분면에서 만나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p 1방인데 이땐 기울기가 4죠. 이때는 1사분면이 아니지만 요거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작아지면서부터는 1사분면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의 범위가 1과 4 사이다.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